이강인과 하무스는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의 공격에서 이강인, 하무스, 아센시오로 바뀌다니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로리앙의 리그앙 1라운드가 8월 13일 새벽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난 후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음바페의 이탈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 리그 기준 13골 11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 자원인 네이마르와 결별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마르와 브로맨스를 형성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적응을 네이마르가 도와주고 경기에서 서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며 이강인과 같이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기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제 엔리케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기자에게 최근 몇 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에서 아마도 경기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빡세게 집중하기만 해도 리그왕에서 우승하기에는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른 리듬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님은 이런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감독님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리케 감독은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 온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저는 그러한 파리 생제르맹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모든 리그 경기, 모든 리그 컵 경기에서 90분, 95분, 100분을 경쟁하기를 원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경기당 10분에서 15분만 빡시게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저는 95분 동안 토탈 축구, 토탈적인 강도, 공격 등을 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95분 동안 빡시게 축구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것들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파리 생제르맹의 기존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부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부수다 보니 90분 내내 경기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었던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기자의 질문이었고 엔리케 감독 역시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지하지 않는 90분 내내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축구를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팀을 리빌딩 하기를 원하다 보니 31세가 되었고 경기에서 그리 많이 뛰는 편이 아닌 네이마르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매체는 네이마르가 실내 훈련만 하였기 때문에 이번 로리앙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음바페는 2군에서 행복하게 월급 루팡을 할 예정인 상태이고 네이마르도 이번 경기 나오지 못할 예정이다 보니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중에 공신력이 가장 높은 RMC 스포츠는 이강인의 선발을 예상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음바페, 네이마르, 베라티가 없이 로리앙을 상대로 한 파리 생제르맹의 가능한 구성이라는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주 토요일 리그에서 로리앙을 맞이한다.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 네이마르 없이 여름에 영입된 3명의 선수를 앞에 두고 4-3-3으로 배치해야 한다. 누노 멘데스가 없는 상황에서 루카 에르난데스는 토요일 로리앙과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나올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의 미들 구성은 우가르테, 에메리, 비티냐가 나올 것이다.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공격 부문이다. 클럽에 의하면 바이러스 증후군의 시상자인 네이마르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음바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다. 윙에는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이 나오며 최전방에 3명의 신입생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돈나루마 키퍼, 하키미,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에르난데스 4백, 우가르테, 에메리, 비티냐 3미들, 이강인, 아센시오, 곤살로 하무스의 4-3-3을 예상한 RMC 스포츠였습니다. 주중에 레키프에 이어서 이강인을 선발로 예고한 RMC 스포츠였는데요.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고 흥미진진하네. 솔레르가 경기에 나오지 않고 벤치 대기하며 승리하던데 좋았어. 이강인과 하무스는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흥미롭고 약간의 테크닉을 겸비한 라인업이네. 최전방에는 벤피카의 골잡이가 있어. 이제 선수들끼리 적응하고 우리의 조직력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이 정도 수준의 미드필더라니 큰일 난 것 같은데.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의 공격에서 이강인, 하무스, 아센시오로 바뀌다니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이강인은 매우 다재다능하지. 내가 보기에는 이강인이 비티냐를 대신해서 경기에 나올 것 같아 보여. 등등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에게 기대감을 보여주는 팬들도 있었지만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의 공격진보다는 공격이 약해졌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이마르를 한 시즌 만에 대체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소 한 시즌 정도는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공존하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끄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결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리앙과 경기 전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어하는 네이마르를 영입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는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올 시즌 구단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토요일 로리앙과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마르는 적어도 4개의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리미어리그, 미국 리그와 연결되고 있고 당분간 모든 옵션을 열어둘 예정이다. 네이마르의 미래의 목적지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달려있을 수도 있다. 네이마르는 떠날 팀을 선택하기 전에 2027년까지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고 연봉 3천만 유로 430억을 받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재정적 합의를 찾고 싶어 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무료로 네이마르를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를 챙기고 싶어 한다. 파리 생제르맹 수뇌부들은 다른 클럽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네이마르의 잔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네이마르에 연결되는 구단이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이적료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네이마르의 잔류 옵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레키프였습니다. 공신력 높은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 몸값으로 받고 싶어하는 이적료는 1억 5천만 유로로 하나 약 2170억 원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재정적으로 망가져서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이적료와 네이마르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8월 10일 로마노 기자는 네이마르는 미국 리그와 알 힐랄에게 오퍼를 받았다. 네이마르와 파리 생제르맹은 최선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네이마르에 대한 이적 추가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네이마르 몸값 약 2170억 원을 베팅하는 구단이 없다면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최소한 이번 시즌은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이강인이 선발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이마르에게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규모의 이적 제한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최소 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존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